2020년 1월 5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뉴스 전문 특파원 안녕뚱아이고요. 오늘자 WWE 뉴스 카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가볍게 CM펑크에 대한 소식인데 사실 소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CM펑크가 최근에 봄맞이, 벌써 봄맞이를 하긴 좀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다가 집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종이가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지난 레슬매니아 30 여기에 있었던 이제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레슬매니아 30에서의 대진표는 아니고요, 이제 2014년 로얄럼블 바로 그때까지 계획이 돼 있었던 레슬매니아 계획표가 지금 CM펑크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요 대진표를 보면은 이제 뭐 바티스타 랜디 오턴 경기는 이제 원래대로 계획이 됐고, 이제 CM펑크가 원래 트리플 H와 경기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다 알다시피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CM펑크가 이제 나가게 됐죠. 그리고 CM펑크 자리를 이제 데니얼 브라이언이 꿰차게 됐고, 데니얼 브라이언이 트리플 H 상대로 승리하면서 바티스타와 랜디 오턴의 이제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언더테이커 브록 레스너 경기 예정대로 됐고, 존시나 브레이 와이어트 계획대로 됐고, 데니얼 브라이언이 이제 트리플 H를 상대하게 되면서 이제 쉐이머스와 경기가 이제 취소가 됐고, 그 밑에 있는 빅쇼와 케인의 경기, 그리고 로만 레인즈와 딘 앰브로스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챔피언십 매치, 요렇게 계획이 중도 취소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CM펑크가 이런 사실 지난 거니까 이런 거 공개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요런 것도 보면 흥미롭기도 하네요. 자, 다음. 자, WWE의 이제 프로듀서였고 지금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안 앤더슨이 본인의 최근 팟캐스트에서 세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세자로를 보면은 지금 많은 팬들이 그 댓글에 과소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세자로는 더 나은 것을 좀 이렇게 받을만하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은 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앤더슨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자로가 WWE 안에서 좀 본인의 능력을 100%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세자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은 없고 온전히 WWE가 세자로를 100%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안 앤더슨의 경우에는 지금 바라볼 때 세자로가 이렇게 누군가와 같이 다니면서 악역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싱글 슈퍼스타로 선역으로 조금 더 빛을 봤으면 좋겠는데, WWE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 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많은 팬들한테 지금 공감을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아까 댓글 보니까, 그 기사 댓글 보니까 세자로에 대해서 진짜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이크웍, 이게 좀 프로모 실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크리스 제리코가 최근에 스포츠 일루스트레이티드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여기 이제 WWE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크리스 제리코가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올 엘리트 레슬링에서도 활동하는 것도 그렇고, 캐릭터가 사실 크리스 제리코는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물론 이제 악역이 주로 이제 본인의 역할이지만, 이게 모습을 자주 바꿉니다. 크리스 제리코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만약에 WWE를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고요했을 거다 라는 뜻으로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크리스 제리코 같은 스타일은 자꾸 밖에 나가고 다른 것들을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본인의 캐릭터를
새롭게 창조하고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WWE 안에 있다 보면은 회사가 시키는 것만 이제 거의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 제리코는 그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전의 유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캐릭터를 계속해서 우려먹기보다는 자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본인이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그런 거를 더 많이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WWE를 떠났다고 하고, 내가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나는 고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고여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DX를 좀 예시로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악의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사실 WWE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뭐 태그팀, 옛날 스테이블 자꾸 막 우려먹어서 막 여기도 나왔다가 또 저기도 나오고 막 그 비슷하게 자꾸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크리스 제리코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DX를 딱 하나 대표적인 예시를 뽑았을 뿐, DX를 공격하거나 뭐 그러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어쨌거나 제리코는 고여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베런 코빈, 최근에 이제 ESPN의 피터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제 기자분을 만나가지고 이 기자분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TV쇼 보다시피 베런 코빈, 지금 킹 코빈이죠, 등장해서 나가는 순간까지 엄청난 야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가 노린 것이고 본인도 그 역할을 100% 잘 해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야유가 크면 커질수록 그 자부심 또한 커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사실 킹코빈이 잘하는 거죠. 지금 WWE 안에서도 팬들한테 야유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 사람이 생각해보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선과 악을 나누고 어쩔 수 없어, 누군가는 악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 악역을 킹코빈이 진짜 잘 하고 있는 거는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밖에도 킹코빈이 뭐 본인의 의상 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최근까지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레스토랑 직원처럼 옷을 입었었는데, 그런 것들 되게 불편했었다. 본인의 의상이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직전보다는 좀 복장이 많이 편해져서 경기하기도 편하고 뭐 땀도 많이 안 차고 뭐 그래서 좋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자, 오래간만에 우리 시나 형님의 근황, 사실 근황은 아니고 뭐 그냥 최근에 인터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본인의 영화를 이렇게 여러 군데서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텔레그래프 이쪽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의 배우로서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좀 씁쓸하긴 한데, 존 시나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본인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그 TV에 나오면은 밑에 자막에 이름 나오고 그 밑에 뭐 누구누구 그 직책이나 직업이나 그게 나와. 여러분들 뭐 자막에 그런 나오는데, 최근에 존 시나에 대한 그 소개 자막에 그냥 영화 배우 요렇게 띄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송국도 있대. 그래서 존 시나가 본인은 WWE 슈퍼스타인데 그 WWE 슈퍼스타라는 거를 빼버리고 본인을 영화 배우로만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좀 뭔가 서운한 게 있나봐. 그래서 나는 아직도 WWE 슈퍼스타이고 아직도 WWE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를 일원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WWE 슈퍼스타이고 슈퍼스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WWE로 돌아갈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존 시나가 이제 점점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은 그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존 시나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터뷰를 많이 한다면은 많은 매체나 많은 방송국 그리고 뭐 WWE 사람들 좀
존시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J 스타일스의 인터뷰, 최근에 이제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마크 앤이랑 이제 뭐 나이에 대해서 막 농담을 주고받고 있던 찰나에 좀 씁쓸한데, AJ 스타일스 본인도 노쇠화를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그 팬들이 본인을 보고 우리 AJ 형님 나이 많이 먹었네, 막 느려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있대. 본인도 SNS에서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씁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체력도 떨어지고 있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 먹어가는 나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본인은 늙어가는 AJ 스타일스로 팬들한테 기억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프로레슬링 이 경력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좀 갈팡질팡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AJ 스타일스는 이 밖에도 시대가 변하면서 SNS에서 막 사람들이 모든 걸 막 떠들어대고 막 이것저것 퍼뜨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피곤하다. 나는 그러니까 AJ 스타일스는 SNS를 싫어한대요. 본인이 얘기했는데 SNS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요렇게까지 말했는데, 어쨌거나 SNS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상치 않은 소식입니다.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서 최근에 이제 데이브 멜처가 요런 이야기를 거론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 뉴스를 좀 이렇게 깊이 보신 분들은 이오 시라이하고 이제 카이리 세인이 미국에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본의 프로레슬링 단체 이제 스타덤, 그리고 그 스타덤을 소유하고 있는 이제 부시로드 요 회사 측에서 지금 이오 시라이와 카이리 세인을 다시 일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냥 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액의 제안까지 했다라는 요 이야기를 데이브 멜처가 최근에 했습니다. 카이리 세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오 시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NXT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받던 급여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고, 본인의 약혼자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걸로 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데이브 멜처는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서 이오 시라이를 메인 로스터에 올리지 않으면은 이오 시라이는 무조건 일본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라는 요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과연 이오 시라이가 뭐 이번에 이제 콜업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 된다고 해도 이게 뭐 100%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연 뭐 승격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콜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WWE가 엄청난 금액으로 분명히 붙잡을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과연 이오 시라이가 이걸 받아들일지, 요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카이리 세인까지 겸사겸사 지금 이제 이 두 사람 모두 스타덤에서 이제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뭔가 이거는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할렘 히트와 이제 리바이벌의 로얄 럼블 경기입니다. 지난 TLC 이제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TLC 프리쇼에서 이미 부커티와 리바이벌 멤버가 좀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 뭔가 각본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WWE 내부에서 할렘 히트와 리바이벌의 로얄 럼블 맞대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부커티가 본인의 팟캐스트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논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지금 부커티는
벌써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긴 하는데 레슬링 훈련이죠. 레슬링 훈련은 평소에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이제 훈련을 다시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태지만 만약에 성사가 될 것 같으면은 로얄 럼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이퍼브 직전에 갑자기 경기를 성사시키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게 부커티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커티하고 이제 스티비 레이가 이제 텍사스주 이제 휴스턴 그 지역이랑 이제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페이퍼브 흥행 목적으로 지금 요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이게 굳이 필요한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의문이 좀 드는데 글쎄요.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10월 이제 스맥다운이 폭스 네트워크로 옮겨질 때 그때 이제 막 여러가지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모조롤리가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모조롤리의 자막에 세미제인 근데 그 세미제인도 철자가 틀렸어요. 어쨌거나 모조롤리를 세미제인으로 착각한 그 폭스의 잘못이 최근에 이제 모조롤리가 다시 한번 거론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폭스만 헷갈린 게 아니라 지금 모조롤리 트위터에 오른쪽에 그 피규어 액션 피규어가 있는데 이거 만드는 쪽에서도 세미제인을 헷갈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잘못 만들었나 좀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헷갈리는 게. 근데 지금 문제는 배우 마이클 라파포트라는 사람이 더 닮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평소에 세미제인이랑 서로 만나면은 서로 안 닮았다, 네가 더 마이클 라파포트를 닮았다 이러면서 막 서로 티격태격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구글에 마이클 라파포트 저분을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둘 다 안 닮았는데 모르겠어. 이게 약간 떠넘기는 서로 안 닮았다고 떠넘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미제인하고 모조롤리는 그냥 서로 닮았지 마이클 라파포트랑 닮은 것 같진 않아요. 뭐 어쨌거나 요거는 재미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주 스맥다운 TV쇼 이번주 스맥다운도 뭐 되게 뭐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떨어졌네요. 시청률 4% 떨어졌고 2시간 평균 241만 8천명 이 TV를 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짧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자유롭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제 간추린 소식들 남겨드리는데 오늘은 별로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정된 로얄 럼블 페이퍼뷰 요거 대진표만 짧게 남겨놨고요. 어제 스맥다운 끝나고 브론 스트로맨 그리고 세자로가 로얄 럼블 30인 매치에 참가하게 됐다는 요 소식이 뭐 저도 뭐 아까 보고 놀랬는데 브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신스케 나카무라의 이제 인컨챔 타이틀 도전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자, 일라이어스, 로만 레인즈, 브론 스트로맨, 세자로까지 4명만 일단 남성부 30인 로얄 럼블 매치 참가 확정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 지적사항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봐요. 자, 안녕히 계세요.